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축구계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바로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이강인 선수의 최근 행동이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에 대해 축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국가대표 출신인 이천수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솔직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천수 씨는 이강인 선수가 동료들을 배경으로 사과하는 장면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그 장면은 좀 아니었다고 명확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강인 선수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천수 씨는 이강인 선수가 카메라 앞에서 동료들이 경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사과를 진행한 것이 상황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는 분명한 실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천수 씨는 사과 과정에서 선수들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선배 선수들이 함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이강인 선수의 잘못을 더 성숙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팀 전체의 화합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번 사과는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강인 선수가 직접 런던을 찾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강인 선수가 팀 내 화합과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축구 대표팀의 최근 경기 성적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태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후반전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을 나눠 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한 방과 이강인 선수의 예리한 패스는 경기장을 찾은 6만 4천여 명의 관중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들의 발끝에서 시작된 모든 순간 관중들의 시선은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대표팀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무대였으나 무승부로 마무리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를 포함해 2승 1무를 기록하며 조선도를 유지했고 태국은 1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 한국은 태국을 상대로 30승 8무 8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날 4-2-3-1 전형을 선택하며 최전방에는 국내파 골잡이 주민규를 배치했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이날 33세 341의 나이로 매치 역대 최고령 데뷔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공격진은 토트넘의 손흥민, 마인츠의 이재성,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으로 구성되어 경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중원에서는 백승호와 즈베즈다의 황인범이 공수의 핵심 역할을 맡았고 포백 수비 라인은 전북의 김진수, 김민재, 김영권 그리고 울산의 서영으로 꾸려졌습니다. 골문은 울산의 조현우가 지켰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날 교체 선수로 벤치에 남았지만 선수 소개 때 그를 향한 관중의 환호는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컸습니다. 이는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에서 22위를 기록 중인 한국은 명백히 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국은 강한 압박을 통해 한국 선수들을 몰아붙였고 몸이 덜 풀린 한국 선수들은 초기 패스 실수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과 측면에서 이루어진 정우영과 이재성의 공격 조합은 마치 정교한 춤사위처럼 잘 짜여진 모습을 보였고 이에 주민규가 완벽히 맞춰 공을 연결하며 경기의 예리함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에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반 30분, 손흥민 선수는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상대의 수비를 위협했고 이어진 37분에는 놀라운 돌파와 왼발 슛으로 상대의 골망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반 41분 정우영의 정확한 측면 패스와 이재석의 영리한 컷백을 왼발로 그대로 마무리하며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세계적인 결정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전략은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짧은 패스와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좌우 진영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며 경기의 흐름을 한국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후반에 들어서며 정우영의 강력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지만 경기의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태국의 역습에 대응하기 위해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특유의 공 컨트롤과 드리블, 그리고 빠른 크로스로 상대방의 수비를 흔들었고 한국 팀은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붉은 악마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더욱 빛났습니다. 손흥민과 조규성의 연속된 슈팅 시도가 상대 수비에 막히거나 골대를 벗어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주민규의 공을 받아 정우영이 보여준 빠른 드리블은 상대방을 괴롭혔습니다. 앞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과 조규성의 조합을 통해 크로스와 헤더로 마무리하는 전략이 더욱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태국 서모크라 칸의 윈드밀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26일에 있을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태국과 1대1로 비긴 후 한국은 이번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중국과 싱가포르와의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어 이번 경기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표팀은 출국 다음 날인 23일부터 현지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토트넘의 손흥민과 주민규를 비롯하여 바이엘 레버쿠젠의 김민재, 마인츠의 이재성, 울산의 조현우 등이 회복조에 포함되어 체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이전 경기에서 후방에서 투입되었던 이강인과 조규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황 감독은 이번 태국과의 경기에 오로지 승리를 목표로 선수 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강인을 선발해서 제외한 선택에 대해서는 사적인 감정 없이 순수하게 경기 승리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경기에서 골 결정력이 다소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공격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한국은 이강인과 조규성을 후반에 차례로 투입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후반 42분에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줘 상대 페널티 박스 왼쪽으로 침투하는 중요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황인범의 슛이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키커로 나선 코너킥 상황에서 조규성 선수는 마치 축구장의 무용수처럼 상대 수비수 3명과의 몸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공을 머리로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공이 울산의 김영권 선수에게로 흘렀을 때 그의 발리 슛이 골문 바로 앞에서 골키퍼의 손에 막히며 아쉬움을 남겼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의 절묘한 패스와 조규성 선수의 헤더 슛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위를 넘어가며 두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소속팀 일정을 마치고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바 있어 다가오는 26일 경기에서의 그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황선홍 감독은 태국의 무더위와 높은 습도에 빠르게 적응하여 경기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첫 경기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황선홍 감독의 말처럼 팀의 단합된 모습이 이번 경기의 승리를 이끌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